안녕하세요. 톤앤톤즈 디자인 우준희입니다. 평생 살 집을 인테리어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부터 하실 건가요? 인테리어 하는데 한두 푼 드는 게 아닌데 당연히 쉽게 질리지 않고 또 오래 쓸 수 있게 설계해야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10년이 넘더라도 유행 타지 않는 디자인 설계 디테일 5가지. 제가 지금 나와 있는 현장은 용인에 있는 52평 아파트인데요. 올해로 23년 된 구축 아파트예요. 구축 아파트는 오래된 만큼 인테리어 할 때 반드시 챙겨줘야 하는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오늘 전부 알려드릴게요.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유행 타지 않으면서 세련된 현관, 이렇게만 따라하세요. 현관만 잘 설계해도 집의 첫인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존 현관은 짙은 우드 신발장이 우측 벽을 꽉 채우고 있었어요. 또 신발장과 어울리지 않는 화이트 벽지, 바닥에는 화려한 문양의 타일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마감재 컬러가 섞여 있고 톤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비싸게 인테리어 해도 금방 촌스러운 집이 될 수밖에 없어요. 먼저 답답하고 어두운 신발장은 하부를 띄워 간접 조명을 넣고 수납 공간을 최대한 살리면서 신발장 중간을 오픈했는데요. 이런 오픈 공간은 시각적인 포인트도 되고 차키 같은 작은 소품을 올려둘 수 있어서 편리함도 챙길 수 있습니다. 근데 오픈 공간 설계할 때도 디테일이 중요해요. 신발장과 단차가 생기면 그냥 박스가 중간에 박혀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게 돼요. 여기는 트라버틴 세라믹을 사용했는데요. 상판을 기역자로 접어서 두께감을 강조하고 도어와 세라믹 라인을 1대1로 맞춰서 단차 없이 깔끔하게 마감했습니다. 현관 신발장 도어는 예림 럭스 제품입니다. 따뜻하고 깔끔한 컬러예요. 맞은편 벽면에는 무늬급 판넬을 더해서 포인트를 주고 중간에 거울을 배치해서 디자인 요소가 될 수 있게끔 연출했습니다. 천정도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기존에 여기 우물 천장으로 되어 있었어요. 미니멀하고 깔끔한 인상을 주려면 천장도 일자로 정리하는 게 좋아서 싹 철거를 해줬고 스프링클러 라인과 걸리지 않는 선에서 19 도트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현관 타일 색상은 톤 다운된 그레이 같은 무채색 계열의 타일이 좋아요. 너무 밝은 색상의 타일은 때가 쉽게 타서 관리가 어렵고 너무 어두운 타일은 시각적으로 무게감이 있어서 조금 답답한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거실 바닥재를 타일형 강마루로 하신다면 마루와 현관 타일의 톤을 맞추시는 걸 추천드려요. 집이 훨씬 더 연장돼 보입니다. 그리고 광택감도 중요해요. 완전 무광보다는 반무광의 소프트 표면에 포세린 타일이 실용적이에요. 완전 무광은 표면 자체가 거칠거나 너무 매트해서 오염물질이 잘 끼기 때문에 청소가 어려울 수 있어요. 반면에 반무광은 타일 표면이 육안상 무광임에도 불구하고 유막 처리가 잘 되어 있어서 관리가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문 고르실 땐 이건 꼭 체크하시면 좋습니다. 우리 집 현관 폭이 1200이 넘는다면 문을 두 짝으로 나눠주세요. 물론 슬라이딩 도어를 받아줄 벽이 있다면 슬라이딩 중문을 써도 좋지만 여기처럼 받아줄 벽이 없을 때는 여닫이 중문을 쓰게 되는데요. 한쪽으로 너무 크게 문을 만들면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고 문도 쓰면서 처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비대칭으로 나눠서 양계형 도어로 적용해주면 좋아요. 주 출입 도어는 90cm 정도 뽑는 게 쓰기도 편하고 안전합니다. 여기는 무프레임 강화 유리 도어를 썼는데요. 프레임이 없기 때문에 시야가 막히지 않아서 훨씬 더 개방감 있게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가장 긴 축이 되는 복도 공간은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조명, 다른 하나는 복도 양쪽 끝에 있는 코지 코너의 디자인이에요. 이 집 복도 길이가 한 8.5m 정도 되는데요. 긴 복도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4cm 폭의 라인 조명을 현관 중문부터 복도 끝까지 길게 배치했습니다. 요즘에는 얇고 가는 라인 조명이 대세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3에서 4cm 정도 폭을 추천드립니다. 너무 폭이 넓은 조명은 좀 투박하고 과해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중문을 열고 실내로 들어오자마자 먼저 시야에 들어오는 공간이 안방 코지 코너인데요. 여기를 어떻게 디자인하느냐가 우리 집의 분위기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라운드 곡선 디자인에 서스 선반과 세라믹 디테일을 더해 고급스러운 코지월을 완성했습니다. 선반 양옆으로는 조명을 넣어서 세라믹의 패턴과 질감이 좀 더 돋보이도록 구성했어요. 지금 여기 쓰인 세라믹은 현관 앞쪽 오브제 공간에 사용한 것과 같은 세라믹이에요. 이렇게 같은 자재도 여러 공간에 써주면 통일감 있는 언어로 고급스러움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복도 공용부 벽체 전체 마감은 필름인데요. 문과 벽체를 직각으로 맞춰서 라인이 끊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문선과 벽이 분리되는 느낌 없이 1대1로 맞아떨어지는데요.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간결하고 심플해집니다. 도어 손잡이도 중요한 디자인 요소예요. 이번 현장에서는 강화준 손잡이를 적용했는데요. 사틴 니켈과 브라운 우드 소재로 만들어서 보기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제품입니다. 이 집처럼 20년이 넘은 구축 아파트라면 공용부에서 꼭 챙겨야 할 디테일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난방 분배기에 달린 구동기와 제어기를 교체하는 거예요.
방 온도를 올리고 내리고 이걸 제어하는 역할을 보통 벽에 달린 온도 조절기가 해준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난방분배기에 설치된 제어기와 구동기가 심장 역할을 해줍니다. 예전 영상에서 한번 설명드린 적 있는데, 온도 조절기에서 온도 조절 신호를 보내면 이걸 제어기가 받아서 구동기에 전달하고, 구동기가 난방분배기를 열고 닫는 거죠. 2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이 시스템이 낡아서 아무리 좋은 구글 네스트 온도 조절기를 설치해도 집안이 따뜻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교체를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 가지 팁을 더 드리면, 각 방에 온도 조절기가 없는 구축 아파트의 경우 무선 온도 조절기를 무조건 설치하세요. 난방비를 훨씬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분배기부터 각 방에 온도 조절기까지 설치하려면 새로 배선하고 벽면 공사를 했어야 하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무선 통신 방식이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하지 않더라도 배선 공사 없이 하루 만에 살던 집에 설치할 수 있어요. 거실 디자인도 좀 살펴볼까요? 지금 보시면 TV가 없어요. 따로 거실에 두지 않는다고 하셔서 TV열 대신 수납장으로 디자인을 풀어봤습니다. 수납 공간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짐을 보이지 않게 정리할 수 있으니까 늘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너무 수납을 때려 넣으면 공간이 답답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여백을 주는 게 필요해요. 거실 수납장 디자인을 보시면 위아래로 간격을 띄우면서 간접 조명을 넣어 개방감을 확보했고요. 끝까지 다 채운 게 아니라 라운드로 여백 공간을 줬습니다. 하단층은 트라버틴 세라믹으로 마감해서 두께감과 입체감을 살렸어요. 소파 벽면도 살펴보면 라운드 디테일과 서스 선반, 세라믹, 그리고 간접 조명이 조화로운 디자인이에요. 특히 인코너와 아웃코너를 부드럽게 굴려 물 흐르듯 유연한 느낌을 더 강조했습니다. 융스위치와 구글 네스트 온도 조절기를 달아서 좀 더 공용부가 고급스러워 보일 수 있도록 했고요. 마루는 800각 타일형 강마루예요. 40평대 이상 공간에서 타일형 강마루를 쓴다면 600에 1200 또는 800각을 사용해서 매지 라인을 최소화하는 걸 추천합니다. 이렇게 해야 시각적으로도 훨씬 넓어 보여요. 조명도 좀 설명드려 볼게요. 요즘엔 직접 조명의 개수를 줄여서 천장 타공을 최소화하는 추세인데요. 무턱대고 유행 따라갔다가는 집이 너무 어둡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공은 최소화하되 간접 조명을 적절하게 넣어주셔야 충분한 조도를 확보할 수 있어요. 이 집 같은 경우엔 거실은 마그네틱 조명으로 메인 조도를 설계했고, 벽 수납장과 소파 쪽, 커튼박스까지 풍부하게 간접 조명을 활용해서 부족하지 않은 조도를 만들었어요. 거실에서 마지막으로 짚어보고 싶은 포인트는 실링팬이에요. 실링팬은 직경과 높이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아파트 평균 천정 높이가 2.3m거든요. 만약 우리 집 거실에 우물 천장이 있다면 이것보다 한 10cm 정도 더 높다고 보시면 돼요. 우물 천장 가운데에 실링팬을 설치한다면 제품 높이는 27에서 28cm 정도 되는 걸 쓰시면 좋고, 평천정일 경우에는 17cm 정도 높이의 실링팬을 사용하시는 게 덜 위협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균 신장의 성인 남성이 위로 손을 들어 올렸을 때 실링팬이 닿을 수 있어요. 실링팬 직경도 적정 비율이 있는데요. 보통 30평대는 42에서 43인치 정도가 딱 좋고요. 40평대 이상인 경우에는 50인치 이상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역방향 기능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실링팬이 정방향으로 돌아가면 바람이 아래로 시원하게 전달되지만 역방향으로 돌아가면 공기를 천장 위로 끌어올리는데요. 겨울철 온기순환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난방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주방처럼 거실 사이에 철거할 수 없는 내력벽이 있다면 이렇게 설계해보세요. 기존 주방 구조를 보시면 거의 미음자에 가까운 형태였고, 앞쪽에 식탁을 둘 공간이 있었는데요. 넓은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효율적인 수납과 조리 공간 확보를 최우선으로 디자인 설계를 했습니다. 우선 주방 뒤편에 있던 발코니를 확장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발코니 확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왜냐면 서비스 공간인 주방 발코니를 실내로 편입하게 되면 주방의 조리와 수납 공간이 훨씬 넓어집니다. 또 차가운 발코니 바닥을 슬리퍼를 신고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난방 배관을 깔고 맨발로 이동하는 것이 훨씬 만족스러운 인테리어가 됩니다. 여기도 발코니를 확장하면서 단열과 난방까지 공사를 새로 하고, 메인 주방과 분리하여 바닥 단차를 없애면서 이렇게 하부장을 넣어주고 개방감과 수납을 모두 살렸습니다. 이렇게 주방을 확장할 때는 외부 공간이 실내로 편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창호도 잘 골라야 하는데요. 보통 이중창을 설치하면 그 두께만큼 창이 벽에서 튀어나오기 때문에 하부장이 깊이도 줄어들고 창틀 먼지도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 전체 창의 사이즈를 줄이면서 턴앤틸트 시스템 창을 설치했어요. 이러면 하부장도 깔끔하게 설치할 수 있고 환기에도 전혀 문제없고 창틀 먼지를 따로 관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설프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식탁 공간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키 큰 장을 받아줄 날개벽을 신설하고 알루미늄 슬라이딩 도어를 달아서 보조 주방과 메인 주방을 분리해줬어요.
냉장고는 키 큰 장 10쪽으로 이동해서 싱크볼과 쿡탑 냉장고가 삼각동선을 이루도록 했습니다. 냉장고 옆쪽으로는 전자레인지와 밥솥장이 있는데 필요할 때는 열어서 사용하고 평상시에는 닫아둘 수 있게 플리퍼 슬라이딩 도어로 마감했습니다. 그 옆에 있는 키 큰 장은 인출식 팬트리로 구성했는데요. 이렇게 안쪽까지 들여다 보여야 효율적인 수납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는 싱크볼이 2개네요? 네, 맞아요. 한쪽은 설거지나 조리도구 세척하는 용도고 다른 한쪽은 채소나 과일 같은 식재료를 다듬는 용도로 구분했습니다. 이렇게 아예 싱크볼을 따로 쓰면 교차 오염을 줄이고 위생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싱크볼 제품은 백조 깜포르테, 수저는 필로토 슈티에예요. 주방 전체적으로 사용한 마감재는 트라버틴 세라믹인데요. 아일랜드 상판뿐만 아니라 싱크대 미드웨이 그리고 문틀 주변까지 모두 세라믹으로 마감했습니다. 넓은 세라믹 벽면 천장 쪽으로 간접 조명을 쭉 넣어서 세라믹의 고급스러운 질감이 돋보이게끔 한 것도 포인트입니다. 요즘 침실 트렌드는 방해받지 않는 온전한 각자의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이 집의 평면을 보면 총 4개의 침실이 있는데 공용부를 기준으로 좌측이 아내분과 자녀분이 사용하실 방이고 우측 아래 침실이 남편분의 공간, 그리고 주방 오른쪽 방이 드레스룸 겸 창고방입니다. 아내분이 사용하실 안방부터 보여드릴게요. 안방은 한쪽 벽면에 수납장이 들어가고 반대편으로 침대가 있는 심플한 배치예요. 헤드월 부분에 필름과 무늬급 판넬 마감재를 사용해서 벽면 자체가 포인트가 되도록 했습니다. 안방 화장대에는 2가지 세라믹을 믹스해봤어요. 공용부에서 사용했던 트라버틴 세라믹과 필사이트 퓨전 세라믹의 로스 부분을 화장대에 적용해서 남는 자재 없이 알차게 활용했고요. 거울 양쪽에 간접 조명을 넣어서 무드를 더해줬습니다. 화장대 맞은편으로는 작은 드레스룸도 있어서 옷이나 필요한 물건들을 최대한 수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드레스룸 좌측에 도어가 하나 더 있어요. 이 문을 열면 따님이 사용하는 방이 나옵니다. 이번 현장은 안방 화장실을 여성 전용으로, 공용 욕실을 남성 전용으로 구분해서 계획했는데요. 안방 파우더 공간과 욕실을 따님 방에서 같이 쓸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따님 방도 한번 보여드리면 라운드 침대 헤드월, 책상 수납장까지 맞춤으로 제작했어요. 안방 드레스룸까지 동선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 이곳에서 붙박이장 옷장을 설치하지 않고 충분히 휴식과 업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분은 피아노 연주가 취미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쪽 벽에 쭉 붙박이장과 스타일러를 계획하고 침대를 배치한 다음 맞은편에 피아노를 두었고 그 옆쪽에 책상을 두고 쓰실 수 있도록 위치를 잡았습니다. 욕실 도어를 슬라이딩 타입으로 고민하시는 분들 반드시 이건 꼭 알고 하셔야 합니다. 슬라이딩 댐핑 기능이 고장나더라도 댐핑 부품 교체가 가능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회전 반경이 필요한 여닫이에 비해 슬라이딩 타입은 걸리적거리지 않고 편한 장점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지금처럼 포켓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할 때 레일과 댐퍼가 벽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쉽게 분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처럼 도어만 탈착해서 레일 앞쪽에서 댐퍼 모듈을 분리할 수 있는 제품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욕실은 그레이톤 600, 1200각 타일로 마감했는데요. 세면대도 같은 톤의 타일로 마감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극대화했습니다. 일반적인 타일 세면대는 물을 받아두기 어렵고 관리하기도 쉽지 않아서 추천드리지 않는데 지금처럼 언더볼더기를 적용하면 유막 코팅이 되어 있어서 편하게 쓰실 수 있어요. 욕실에서도 간접 조명을 풍부하게 적용하면 좁은 공간이 훨씬 넓어 보이는데요. 욕실장 상하부와 샤워 공간 천정 모서리까지 간접 조명을 쭉 넣어서 아늑한 욕실 분위기를 완성했습니다. 샤워기는 매립 해바라기 헤드를 적용했어요. 기성으로 나오는 해바라기 샤워기는 배관이 전체 노출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벽이나 천장에 매립하는 타입이 깔끔합니다. 공용 욕실도 안방 욕실과 거의 비슷한 구성이에요. 볼륨이 안방보다는 약간 작기 때문에 세면대는 기성 제품으로 적용했고요. 샤워실은 습식 공간으로 쓸 수 있게 유리도어를 달았습니다.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프로젝트는 20년이 넘은 구축을 평생 살고 싶은 집으로 바꾼 현장입니다. 생활하면서 유지관리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디테일도 놓치지 않았어요. 우리가 살면서 인테리어를 자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번 인테리어 할 때 꼼꼼히 신경 써서 계획을 해주는 것이 좋아요. 혹시 이번 현장에 대해 공유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인테리어에 관한 질문도 좋습니다.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변 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렌톤주 우준이었습니다.